볼게. 봐봐. 좀 처음 보는 표현일 거야. 그래서 앞에 거는 그나마 조금 이제 익숙한 게 있을 텐데, 요걸 우리가 사고력에서나 이렇게 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는 내용은 너네가 아마 완전히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되게 헷갈려. 이제 헷갈리니까 그거를 안 헷갈리게 잘 외우는 거는 이제 너네가 해야 될 너네 몫인 거야.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배경 지식부터 좀 하나 얘기를 해주면 책에 안 나와 있을 텐데, 그 삼각형은 5개의 유명한 중심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불러. 5개의 중심. 이제 그 5개의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외심, 두 번째가 내심, 세 번째가 무게중심, 네 번째가 수심, 다섯 번째가 방심. 이렇게 5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게중심까지만 공부를 해. 이제 근데 너네는 이거를 5개를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교과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일단 3개까지 다룬다라는 거, 그렇지? 3개까지.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외심부터 한번 가볼게. 자, 그러니까 용어부터 익숙해집시다. 봐봐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이런 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케이? 영어 삼각형을 ABC라고 할게. 요때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형 ABC의 외, 바깥쪽에서 접, 만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이라고 불러. 됐지? 다시, 어떤 평면 도형의 외접원은 뭐냐면 그 도형의 꼭지점들을 동시에 다 지나는 그런 원,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외접원이라고 불러. 됐지? 그 원은 당연히 뭐가 있을 거야? 중심과 반지름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외접원의 중심이 만약에 요쯤에 있다고 하면 얘를 보통은 우리가 대문자 O로 쓰고 이게 외심이 되는 거야. 그치? 외접원의 중심, 외심. 그치? 외심. 자, 그러면 좀 당연한 성질 몇 가지를 한번 볼게. 잘 봐봐. 내가 어떤 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지면 그 외심과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한번 다 이어볼게. 그럼 당연히 요 3개의 길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지. 그 3개의 길이가 전부 다 뭐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그게 같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런 거야. 너네가 삼각형의 어떤 중심을 공부하든 상관없이 어떤 그 삼각형의 5개의 중심 중에 뭔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너네가 가장 먼저 해볼 만한 거는 그 꼭지점들과 뭐 해보는 거? 이어보는 게 가장 너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야. 마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보조선이 뭐가 그어진다고? 얘가 그어지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삼각형의 중심이 나왔어. 그럼 가장 너네가 첫 번째로 그어봐야 되는 보조선은 뭐냐면 꼭지점과 이어보는 요 3개의 선분을 그리고, 됐지? 얘가 외심일 때는 그 3개가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질 거다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면 돼. 됐지? 뭐 뒤에 가서 정리를 해주겠지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이 쓰이겠니? 이거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이 3개가 나오잖아. 그럼 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막 정리가 되겠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외심.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걔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그럼 외심을 꼭지점들과 이렇게 이어보면 그 길이는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 됐지?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그러면 외심의 위치 한 번만 공부를 좀 할게. 외심의 위치. 봐봐. 삼각형을 내가 각의 크기로 분류하면 몇 가지로 분류가 돼? 3가지지?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제 한번 봐봐봐. 어떤 예각삼각형이 있어. 3각이 모두 예각이 이루는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겠니? 삼각형의 안쪽 내부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 안에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라면 외심은 반드시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둔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둔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 이 외접원의 중심은 딱 봐도 어디 있겠니? 삼각형의 바깥쪽 외부에 존재하겠지. 이해?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존재한다. 그냥 이 정도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이제 그 밖에 어디 있을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이제 봐봐.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은 항상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빗변의 무엇? 중점이 외심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너네가 원의 성질을 조금 공부를 해야 이게 좀 증명이 되니까 일단은 좀 받아들여. 이제 증명이 되는 건 내가 다 해줄 건데 아직 너네 순서상 안 되는 것들은 우선 외우고 뒤에 가서 다 해줄 거야 웬만하면. 알겠지? 그래서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은 그 외심의 위치가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 그냥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게 다여서 이제 별로 뭐 의미는 없는데 예각과 둔각의 기준이 되는 직각삼각형은 그 외심이 어디에 있다고?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는 거. 됐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뭐 어쨌든 그럼 아까는 뭐 해보라 했니? 외심이 나오면 세 꼭지점과 전부 다 이어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얘랑은 어쨌든 이어져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럼 남아있는 얘랑만 뭐 해주면 이어주고 그러면 그게 반지름으로 다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여기 또 뭐가 생겨?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게 생기면서 어떤 각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외심의 위치.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되겠지? 역으로 만약에 너네한테 직각삼각형을 주고 빗변의 중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항상 말했지 친절하지 않다고. 오케이? 얘를 외심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를 너네한테 그냥 빗변의 중점이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다는 뜻은 이 사람은 얘가 가지고 있는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겠지, 그치? 이해되겠니? 그러면 역으로 그냥 직각삼각형을 주고 요런 데다가 점을 주고 얘를 외심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뭘 이용을 시키고 싶은 거야? 얘의 위치가 얘를 뭐하는? 이등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이용을 시키고 싶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은 제 표현을 좀 돌려서 주니까 이렇게 너네가 왔다 갔다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러고 뒤에 조금 있다가 문제를 찾아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아 그럼 걔는 외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거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 외심. 직각삼각형 그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라는 거.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외심의 여러 가지 성질을 조금 볼 건데. 봐. 내가 설명을 되게 지저분하게 좀 할 거야. 근데 지저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바로 다음 단원에 배우는 내심의 성질과 외심의 성질을 너네가 되게 비슷하거든 성질이. 조금의 차이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너네가 구분하려면 최대한 조금 지저분하게 말을 붙여가면서 외우는 게 더 좋아. 이제 자, 삼각형이 있어. 뭐 삼각형에 외심이 적당히 뭐 요런 데 있다고 하자. 이제 뭐 해보라 했지? 꼭지점과 이렇게 이어보라 했지, 그치? 이렇게 이어보면 이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세 개가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밑각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 얘를 A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지. 얘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가 C가 돼. 됐지? 그럼 첫 번째 성질. 삼각형의 세 각은 180도잖아, 그치? 근데 그 180도를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180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의 합은 얼마겠니? 90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책에서는 어떻게 딱 돼 있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들 딱 예쁘게 여기는 A 하나 살짝 돌려서 여기에 B 살짝 돌려서 C 여기에 C 이렇게 해놓고 요 세 개의 합은 얼마다? 90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뒤에 문제에 여기를 40, 여기를 20이라고 주고 여기 x를 구하시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나오면 애들이 요 내용을 떠올리면서 x는 얼마? 30도 이걸 쉽게 찾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봐봐봐. 만약에 여기가 30도, 여기를 만약에 뭐 40도, 그 다음에 여기를 x, 문제를 이렇게 줬어. 저 x 얼마일까? 20. 그대로 20도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애들이 저거를 20도라고 말을 못한다고. 왜?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건 예쁘게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렇게 딱 이게 물레방아처럼 도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사진 찍듯이 이렇게 딱 외워버리니까 이런 건 나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얘들 잘 생각해봐봐.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야? 요 두 개 중에 하나랑
요 두 개 중에 하나랑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더하면 그게 90이 되는 거잖아. 왜? 두 개가 180이니까 하나가 90이다라는 거지. 이해?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안 돼 있어도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30이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40이라잖아.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x라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90도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x는 20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예쁜 상태로 공부를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각을 더하면 90이 되는가를 조금 정확하게 알란 말이야. 별거 아니잖아,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합이 90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각의 성질. 됐니? 이거 두 번째 거 같게. 자, 봐봐. 외심이 있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두 개의 꼭지점이랑만 이렇게 선을 이어 넣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이제 그때 너네가 뭐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각이랑 요게 만들어진 요 각, 요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 돼. 관계는 간단해. 얘랑 얘는 항상 몇 배 차이 나냐면 항상 2배 차이가 나. 이제 얘는 왜 2배 차이 나니까? 너네는 나랑 했으니까 알 수 있어. 왜 2배 차이 나지? 그렇지, 화살표. 이해돼? 다 빌드업이라고. 1학년 2학기 거 하면서 내가 분명히 화살표 기본 도형이니까 보라고 했잖아. 안 그래? 여기 뭐가 생겼니?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해돼? 그럼 내가 화살표 나오면 화살표에 대한 증명은 무조건 뭐다? 요 두 개 이어서 얘를 외곽과 외곽으로 보는 거였지. 얘를 A라고 하고 여길 A라고 하면 얘가 얼마가 돼? 2A가 되지. 맞잖아. 여기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맞아? 여기가 B면 여기도 B잖아. 여기도 얼마? 2B가 되잖아. 네가 A 더하기 B인데 니는 2A 더하기 B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항상 몇 배 차이? 2배 차이 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어? 됐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이거 역시 너네가 지저분하게 외워야 돼. 알겠어? 오케이? 봐봐. 문제 하나 내볼게. 그럼 이번에 내가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래서 요게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외심이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내가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줄게. 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없으면 안 되지 뭐. 자, 봐봐. 자, 삼각형 ABC의 외심 O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때 내가 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어놓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120도야. 그때 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저거 얼마일까? 120. 저거 얼마일까? 물좀 볼게. 알겠는 사람? 120. 왜 120인데? 저기 바깥에가 2배니까 200. 그렇죠. 봐. 여기서도 뭘 말하고 싶냐면 요런 각이랑 요런 각이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둔각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게 지저분하거든.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또 교과서 개념 설명에는 어떻게 돼 있겠니? 딱 요 상황. 예각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한번 봐봐봐. 그지? 이거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 31쪽 위에 보여? 이렇게 A랑 2A 그게 딱 예각삼각형으로 그려놓으면 그림이 되게 예쁘니까
예각삼각형을 가지고 요 개념을 설명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너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고 그냥 뭐만 보니까 요 그림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니까 뒤에 문제에서도 예각삼각형 그냥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면 문제는 푸는데 그림이 요렇게밖에 못 푼다라는 거야. 이제 자, 이 상황을 정확히 한번 봐봐. 잘 봐. 말을 한번 억지로 한번 지저분하게 만들어 볼게. 자,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외심이 있는 거야. 이제 뭐랑 뭐가 두 배가 차이 나는 거냐면 외심과 두 개의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그래서 남아있는 각이랑 내가 이은 두 선이 만드는 요 각이랑 이 두 개가 두 배 차이 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라고. 그럼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외심이 있지? 외심과 내가 두 개의 꼭지점을 이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건드리지 않은 요 각과 내가 그은 두 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각이 몇 배 차이 난다? 두 배 차이 난다. 그게 개념이라고. 이해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두 배는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 두 배를 못 본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가 240이니까 얘는 몇 도야? 120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이게 또 두 번째 각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됐지? 그래서 과정을 이해를 해. 과정을 얘는 왜 세개 합이 도대체 어떤 세개 합이 90도인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쁘게 하나가 90 이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90도인 거고 알겠지? 얘도 말을 너네가 직접 만들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은 거랑 이렇게 된 게 두 배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야 그림이 살짝 바뀌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됐니? 됐지? 그리고 요 화살표 그치? 이게 일단은 외심의 성질. 됐니? 됐지?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요거 풀어보면 되겠다. 계산력 강하게 있네 여기 보니까 35쪽에. 보이지? 요거 한번 쭉 풀어보자. 이번엔 뭘 보냐면 해봐. 그러면 만약에 너네한테 삼각형을 하나를 주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라. 그러니까 작도하라는 뜻이 뭐냐면 외심의 위치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 이제 그럼 외심의 위치를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래? 배워야겠지, 그치? 봐봐. 조금 삼각형을 예각으로 그리자. 다시. 자, 외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겠지? 그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당연히 꼭지점과 이었을 때 요 길이가 모두 반지름으로 어떻다? 같다 이거지, 그렇지? 같다 이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또 첫 시간에 약속하지 않았나? 이등변 삼각형들이 나왔지. 그럼 뭘 그어보기로 했잖아. 뭘 그어보기로 했지? 그거.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그어볼게. 그럼 이 선은 뭐가 돼? 여기 있는 요 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 생기지,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도 얘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 생기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도 이게 뭐가 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걸 역으로 너네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너네는 뭐 하면 돼?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희한하게도 그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지? 그게 외심의 위치가 되는 거지. 얘들? 그럼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분명히 그 수직 이등분선 같은 거 작도하는 거는 다 공부를 했잖아. 얘들? 그래서 너네한테 컴포스 주고 작도하시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지. 얘들? 수직 이등분 어떻게 작도하니? 성분이 이렇게 있어. 이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작도하지? 여기서 컴퍼스를 적당히 이 정도 돌려서 이 정도 그리고 그 길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이거 뭐 해주면 이어주면 이게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상황이었지. 얘들 그런 식으로 뭐하면 요거를 수직 이등분하고 얘도 다 이등분하면 그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얘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삼각형의 각의 어쨌든 예각, 둔각, 직각 삼각형의 어떤 외심의 위치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그 외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외심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됐지? 외심의 위치가 어디라고? 너희가 직접 말해볼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알겠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건 정확한 외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니까 이걸 보고 외심의 작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지?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방금 말한 요 내용을 이용을 하는 문제는 이거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소단원 핵심 문제 1번 한번 풀어볼래? 소단원 핵심 문제 1번. 그냥 간단한 성질이니까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보죠. 첫 번째 외심이래. 그러면 OA, OB, OC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지는 거야. 그럼 1번은 맞고 2번 AD랑 BD가 같냐?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각에서 밑변의 수선을 내렸다 이거잖아. 그럼 요 선은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도 되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D랑 BD의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같아질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3번 OAB랑 OBA가 같냐? OAB랑 OBA가 같냐? 계속 이거 갖고 간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가게글이 같을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4번 BOE, COE, BOE, COE, BOE, COE. 이거 역시 요 선의 이름이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아지겠네. 4번도 맞고. 그 5번이 틀렸나 보다. 딱 봐도 그치? 얘 세 개가 같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지, 그치? 그거는 몰라서 5번이 틀린 거고. 그럼 ABC 전체의 둘레를 구하래. AD는 이렇게 줬구나. 5, 6, 7. 알겠지? 5, 5, 6, 6, 7, 7. 그치? 그럼 5, 6, 7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네. 그치? 답은? 36. 둘레는 36. 되겠어? 이제 공식의 외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내심, 이제 내심을 볼 건데, 차라리 외심 하나만 배웠을 때는 안 헷갈리거든. 어차피 하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심을 이제 배우고 나면 외심, 내심의 성질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잘 외워야 돼. 이제 그리고 특히나 외심하고 내심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내심이 훨씬 어려워. 알겠지? 내심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잘 배워도 알겠지? 책에 있는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 정도까지를 다 가져가가지고 내심은 설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잘 들어놓고 필기하라는 건 잘 해두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너네가 이런 표현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 여기에 어떤 곡선이 하나 있어. 곡선. 됐지? 그리고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곡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그으면 그냥 얘랑 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러면 곡선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스치듯이 싹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 빨간색 선이 여기 있는 곡선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선을 그럼 뭐라 부르겠니? 접선이라고 불러주고, 그때 만나는 요 점,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떤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한 점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때 이 직선은 이 곡선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접점은 이렇게 한 개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어쨌든 또 내심, 그러니까 원에 관련된 걸 할 거니까 요 곡선이
원일 때를 한번 보면 원에 대해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니? 세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안 만나게 그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하게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책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그냥 이름 정도를 조금 알아둡시다. 이렇게 안 만나는 선은 그냥 뭐 안 만나는 선이야. 그냥 선인 건데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접선이라고 부른다 했지, 그치? 그러면 원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할선이라고 불러줘. 그치? 분할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나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치? 그때 쓰는 할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의 두 점에서 만나는, 그치? 이게 할선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그 1학년 2학기 할 때 우리가 그 원의 현이라는 걸 공부했지, 현. 현을 그때는 뭐라고 공부했니? 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원주 위에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 그게 현이었지, 그치? 그러면 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의 내부에 그려지는 할선의 부분인 거지. 이해돼? 이게 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 이제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아 만든 선분, 이어 만든 선분, 그것도 현이지만 이제 할선, 원의 내부에 그려지는 할선. 이제 그거 보고 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볼 핵심은 뭐냐면 접선인 경우야, 접선. 자, 이건 자동이야, 자동. 이건 너희가 지금 증명은 못해. 이제 증명하려면 이제 귀류법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하는 걸로 하고. 봐봐, 원이 있고 접선이 나왔어. 알겠지? 그러면 아무 고민하지 말고 너네가 우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일단 이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반드시 요 반지름과 요 접선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90도 수직, 직교하게 돼.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 일단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도 받아들여. 이제 근데 이거는 너네한테 선택이 아니야. 나는 지금 강요를 하는 거야. 원에 뭐가 그려져 있으면, 접선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너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고 이 접선과 요 반지름이 요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이제 이 표시까지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안 하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알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접선. 됐니? 자, 그러면 아까 외심이 뭐였니? 외접원의 중심이었지, 그치? 그럼 여기 이제 배우는 내심은 뭐냐면 내접원의 중심이야. 내접원이 뭐냐면 요런 원이야.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요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내접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안쪽 삼각형의 안쪽에 그려지는 원인데 이제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접하는 원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세 변에 뭐하는?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요런 원.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접하고 여기에서도 한 점에서 접하고 여기도 한 점에서 딱 접하는 이런 원을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불러. 됐지? 그러면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르겠니? 내심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제 삼각형의 세 변에 뭐하는? 동시에 접하는 그 원을 내접원, 그거의 중심을 내심. 아까 외심은 내가 기호로 대문자 뭐를 쓴다 했니? 오를 쓴다 했지? 내심은 뭐를 쓰냐면 이제 대문자 i를 써. 이제 뭐 이너 뭐식 뭐 이런 거겠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거 되겠니? 이런데 봐봐봐. 외심이나 내심 요런 어떤 중심들은 삼각형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이런 다각형들은 다 그런 내접원, 내심, 외접원, 외심이 다 존재는 하거든. 오케이? 근데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삼각형밖에 공부를 안 해. 사각형 이상에 대해서는 외심이나 내심 내용을 물론 조금 다루긴 하는데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집중적으로 막 다루진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왜 삼각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까? 이유는 뭐냐면 사각형 이상의 다각형들은 외접원이나 내접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볼까? 내가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이런 마름모를 하나 그려볼게.
이 마름모의 네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 외접 원 그릴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이 네 개를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원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각형 이상은 외접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가진다라는 거야. 얘네 근데 삼각형은 그 모양과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가지냐면 외접원, 내접원을 반드시 가져. 얘네 이게 무조건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선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사각형은 아마 이제 뒤에 가면 여기서랑 3학년 내용에서 조금씩 외접원, 내접원을 가지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조금 할 거야. 그치? 오각형 이상에서는 이제 안 다뤄 어차피. 알겠지? 다시 삼각형의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얘를 뭐? 내접 원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중심 얘를 뭐? 내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너네한테 요구했던 게 있지 않아? 뭐가 있으면 삼각형에 뭐가 나오면 중심이 나오면 내가 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뭐 해달라고 했지? 삼각형에 어떤 중심이 나오면 뭘 좀 해달라고 했잖아. 꼭지점. 그렇지, 꼭지점이랑 제발 좀 이어달라고.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이어보란 말이야. 근데 이어놓고 나면 어떤 다양한 삼각형들이 나오니까 걔네 어떤 합동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너네가 어떤 성질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그런 걸 찾으려면 그 삼각형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삼각형의 중심이 나왔다. 우선 꼭지점이랑 뭐 해본다? 이어보는 거야. 얘네. 근데 얘는 뭐는 아니야. 이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을까? 그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게 뭐였다면 외심이었다면 반지름으로 세 개는 다 같을 텐데 얘는 내심이기 때문에 굳이 요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을 필요는 없겠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외심하고 내심을 동시에 배웠을 때는 너네 헷갈리라고 문제 보기에 뭐가 나오겠니? 이 세 개의 길이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너네가 알아서 안 헷갈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원이 있고 요 변이 결국 접선인 거잖아. 그럼 내가 또 뭐 해달라 했지? 중심과 접점을 뭐 해주고? 이어주고 몇 도 표시? 90도 표시.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고 90도 표시.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고 90도 표시. 요까지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심의 기본 세팅은 어디까지야? 요렇게 6개의 선을 너네가 그려주는 것부터 시작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안에 삼각형들이 조금 많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그린 요 세 개의 수선이 있지, 그치? 요 세 개의 선. 얘는 뭐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어떨까? 같겠지. 이렇게 같아지겠지. 이해돼? 됐지? 야, 이거 한번 봐봐. 물론 이제 뭐 그거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거 이거 기억해? RHA, RHS의 활용. 각 내부에 한 점이 있거든? 근데 그 점이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하다면? 같다면 이 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음? 이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반드시 있음이지, 그렇지? 이 그림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 군데나 녹아있다는 게 보여? 보이지, 그렇지? 요게 요 각만 봐봐봐. 요 각의 내부에 한 점이 있거든. 근데 그 점에서 요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 얘들? 그러면 요 점은 반드시 어디 있을 거야? 요 각을 뭐하는? 2등분하는 선 위에 있을 거다. 아 그러면 내심과 꼭지점을 이은 요 선은 여기 있는 각을 뭐하겠다? 2등분 한다는 걸 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안 가고 그냥 합동으로 그냥 증명을 해도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인다라는 거를 좀 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걸 똑같이 이용하면 얘랑 얘도 뭐가 되겠니? 크기가 같아지겠지. 얘랑 얘도 어떻게 돼?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겠지. 얘들? 그럼 자 첫 번째 외심이랑 비슷한 성질 하나. 이걸 보면 세모라고 안 하고 아까랑 비슷하게 AA라고 두고 BB라고 두고 CC라고 둘게. 삼각형의 각은 180도인데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180도를 만들고 있네. 그럼 A 하나, B 하나, C 하나는 몇 도? 90도겠지. 자, 똑같은 성질이야. 근데 아까랑 그 A, B, C가 다르지, 위치가. 아까는 어떤 식이었니? 이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합이 90도였던 거야. 근데 이번에 A, B, C는 뭐야?
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합이 90도다. 결과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외심이랑 계속 비교를 해주면 외심에서는 어떤 각이 있었니? 외심이 있을 때 두 꼭지점이랑 연결을 하면 얘랑 얘가 몇 배 차이? 2배 차이. 네가 A면 얘가 2A가 된다는 게 있었지. 자, 똑같이 가볼게. 자, 여기에 내심이 이렇게 있어. 그치? 얘를 두 개의 꼭지점이랑만 이렇게 이어 볼 거야. 그러면 또 요 각과 요 각이 또 관계가 생기거든. 알겠지?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 한번 볼 건데, 잘 봐. 어쨌든 또 화살표가 나온 거지. 증명은 똑같이 갈 거야. 얘랑 얘를 뭐 해서 이렇게 일단 이어줄게. 그래서 그럼 봐. 요 두 개는 각의 크기가 어때? 같아요. 같지? 이 두 개는 같잖아. 오케이? 내가 얘를 A랑 A라고 할게. 네? 그럼 요 두 개는 또 어때? 같지? 그럼 내가 얘를 하나 B를 할게. 요 두 개가 또 같지? 얘는 또 하나를 C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일단 요만큼 각이 얼마가 되니? A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지? 요만큼 각이 얼마가 돼? A 더하기 C가 되겠지, 그치? 얘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지? 90도잖아. 얘들, 그래서 어떤 관계냐면, 여기 있는 각이 얼마일 때? 2A일 때,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돼? 90도 더하기 얘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외심은 간단하게 2배. 그래서 내심은 90도 더하기 얘의 절반. 2A.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요 각이 만약에 40도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각은 얼마겠니? 110. 110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90도 더하기 얘의 절반.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외심이었다면 여기는 몇 도가 되겠니? 80도. 잘 비교하면서 외워 너네가. 알겠지? 오케이? 나는 하나하나 지금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외심이랑 비슷한 내용. 됐지? 오케이. 근데 아까 말했지. 외심보다는 내심이 조금 더 어렵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심만의 이야기를 조금, 내심만의 이야기를 조금 할 거야. 지금부터는. 나는 분명히 다 가르치고 있다. 흡수하는 건 너네 그거야. 졸든 말든 너네 알아서 하세요. 자, 뭐 하나씩 이야기를 맞춰가 보자. 아까 외심도 외심의 위치했지, 그렇지? 외심의 위치. 일단은 뭐 예각이나 둔각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은 당연히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다. 근데 어딘지를 모른다. 근데 직각삼각형이라면 반드시 빗변의 중점이 외심과 일치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봐. 내심은 예각삼각형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어쨌든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 안에 내심이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됐든 무슨 삼각형이 됐든 간에 얘들 내심은 일단 무조건 어디 있는 거야? 삼각형의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치?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내심은 이런 식의 위치는 별로 의미는 없어. 그러면 내심을 작도를 한번 해보자. 작도. 다시 계속 비교해 줄게. 외심의 위치는 광호에 어디였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치?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의 위치야. 오케이? 그러면 내심의 정확한 위치를 작도하시오라고 하면 아까 했었는데 괜히 지웠다.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일단 이어주고 이렇게 수선 이렇게 딱딱 내려주면 이 세 개 길이가 모두 같다까지 왔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뭐야? 여기 있는 요각과 요각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여기 있는 요각이랑 요각이 같아진다고. 여기 있는 요각과 요각이 같아진다고. 쓸데없는 거 다. 외심의 위치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또 그 세 개가 참 희한하게도 한 점에서 만나네. 거기가 뭐다? 내심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 너희가 궁금증을 좀 가지기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세 개의 선을 그었잖아. 근데 삼각형의 모양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선들을 그으면 무조건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딱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저게 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가를 물론 또 뒤에 가면 증명해 줄 건데,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외심의 위치는 그렇고 내심의 위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됐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럼 뭐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좀 전에 외심하고 내심은 둘 다 이런 게 있었지. 각에 대해 가지고 각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더하면 90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오케이? 그러면 내심은 이런 것도 이제 하나가 더 성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접원이 있고 여기가 접점이야. 됐지? 그러면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주고 수직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해주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다시 요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고?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 되지. 합동이 되니까 우리가 방금은 뭘 봤니? 각의 크기가 같다, 각의 크기가 같다,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걸 본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도 성립을 할 거냐면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도 어떻겠니? 합동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A가 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의 길이가 B면 얘의 길이도 B가 되겠지. 얘의 길이가 C면 얘의 길이도 C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결국은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삼각형의 뭐를? 둘레를 만들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이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너네가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 때 합동이 된, 그러니까 모든 공식을 너네가 다 암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암기는 가능한데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해. 이제 이런 성질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너네가 안 보고 그냥 단순 암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에 뭐를 써야 되는지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랑 안 외워도 되는 거를 좀 구분하는 게 좋아. 책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 그치?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하나씩이 둘레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내용은 기억을 하시고, 그럼 봐봐봐. 요런 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자. 요런 거 하나 정도는. 잘 봐. 요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는데. 자. 요거는 좀 되게 좀 해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할게.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할게. 자, 그럼 잘 봐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 거야. 이제 넓이를 구해볼 거야.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야. 이제 잘 봐. 아까 내가 수선은 가장 1차적인 해석이 뭐가 된다고? 높이라고 너네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걔가 높이가 된다는 뜻은 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너네가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수직이 된다니까? 수선이라고 얘가. 얘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높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밑변이 얼마이고 B이고 높이가 얼마인 R인 그런 삼각형으로 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밑변이 C이고 높이가 R인 삼각형, 밑변이 A이고 높이가 R인 삼각형, 이렇게 세 개 삼각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얘가 되지. 그대로 적어볼까? 밑변이 A인 삼각형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그러면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세 개가 공통으로 분배되어 있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묶어내야지. 그래서 2분의 1에 R에 뭐가 남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삼각형의 둘레를 알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도 뭐 아까 했던 거지. 수선은 높이, 넓이로 잃는다. 이거 됐어? 됐지? 여기까지 하는데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을 여기까지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공식을 하나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 기초 문제들은 뭘 주겠니? 세변의 길이 다 주고 내적 반지름 주고 넓이 좀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얘에 대한 실제 활용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일단 요렇게 또 자동으로 기억해놔. 직각 삼각형과 내적 원. 요 두 개가 한 문제에서 같이 나와. 그래서 직각 삼각형과 그 안에 내적 원을 그려놓는 그런 그림이 이제 한 문제에 같이 나오면 그 문제는 무조건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그 해법이 다 뭐가 되냐면 넓이야, 넓이. 자,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 세 변의 길이를 내가 3, 4, 5라고 주고 알겠지? 이때 얘 내접은 이렇게 있어. 되겠니? 이때 내접원의 반지름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쳐봐. 그래서 그럼 봐봐. 방금 배웠던 내용이야.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면 삼각형에 뭐를 세울 수 있니? 넓이를 너네가 식으로 세울 수 있지. 근데 그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과 4를 이용해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러면 너네는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랑 걔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뭐가 나와?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3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얼마? 6.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식을 세워볼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 4, 5 더하면 12. 이렇게 해서 구한 넓이는 같아야 되잖아. 내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직각삼각형과 내접원이 한 문제에 같이 나오면 열의 9은 넓이로 너네가 식을 세우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아.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멈추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필기는 요거는 문제를 하나 찾아서 문제 옆에다가 하면 좋겠지. 확인 5번 보이지? 확인 5번 43쪽에 그거 풀면서 우선 요 필기를 남겨.